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예고해드린 대로 윤석열을 방치한 문재인의 패착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평가가 뭐 다양하게 있죠. 근데 공통점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면서도 자기 뜻에 거스르는 사람은 아주 잔인하게 패버린다. 그게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문재인은 좀 평범한 사람인데 어쩌다 대통령이 되는 대로 끌려 나와서 그냥 평범한 사람은 살았으면 좋은데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서 고생을 많이 했다. 할 만한 능력은 안 되는데 뭐 그런 평가도 있고요. 또 거짓말을 하지 않고 또 자애롭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잔인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못 잡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냥 끝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일부 유튜버들이 계속 지지율 띄워주니까 겨우 40% 지지율 유지했는다가 겨우 그 일정을 마치고 퇴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청와대에서 만든 이제 뒤에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만 만든 것들 보면 아주 잘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폄하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에게 큰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역사가 기록하는 것이고 본인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이게 뭔가 큰 잘못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깨달음이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닌 걸로 착각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작년 4월 5일 날 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렇게 무기력한 정부는 처음 본다. 여기에 댓글을 많은 사람들이 달았고 여기에 좋아요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평소보다 좋아요를 눌러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문재인,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어서 대통령이 되었나? 이게 첫 질문이에요.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싶어서 대통령이 됐지? 뭔가를 해보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누가 문재인을 이렇게 만들었나? 문재인 자신인가? 아니면 누가? 민생은 어마어마하게 피폐해져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이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다 나자빠졌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에 이렇게 무기력한 정부는 처음 본다. 홍남기 한마디에 정치인들은 납작 엎드려요. 아무 소리도 못해. 홍남기가 대통령이에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 내내 걸림돌이었는데 그거 하나 치우지 못했어요. 난 이렇게 무기력한 정부는 처음 봐요. 중앙일보에 좋은 영상이 있어서 혹시 중앙일보가 이게 저작권 때문에 이거 치우라 그러면 치워야 되지만 저작권 문제는 나아준 문제고 한번 여러 선생님들에게 이 중앙일보가 제작한 이것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죠. 다시 출마할까요? 여러분,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저는 업무가 끝나는 6시에 정시 퇴근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 일하는 동안 첫 퇴근인데 동시에 마지막 퇴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퇴근을 하고 나니 정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아서 정말 홀가분합니다. 또 여러분들 덕분에 임기 중에 여러 차례 위기들이 있었지만 잘 극복할 수 있었고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선진국이 되었고 선도국가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 덕분입니다. 오늘로서 청와대 대통령 시대가 끝납니다.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느낌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프로 기사 있잖아요. 바둑을 뛸 때 프로면 프로 기사하고 아마추어는 아마추어 5단이 돼도 프로 초단을 못 이깁니다. 프로 기사는 프로다워야 되거든요. 이 돌 놓는 게 달라요. 이 수순이 다르단 말입니다. 보면 알아요. 프로 기사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 돌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계산하고 논단 말이죠. 그래 우리 같은 아마추어 바둑 두는 사람은 프로하고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돌을 놔가지고 이게 다음번에 몇 수 내다보고 어떻게 무슨 해봤자 프로한테 당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아니 자기가 이걸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사건이 벌어질 거라는 이 시퀀싱하게 이벤트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같아요. 프로 기사들이 바둑돌 놓을 때 이 돌을 아마추어가 이걸 놓는 걸 보면 왜 프로 기사가 저기다 돌을 놨는지 아마추어는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왜 거기다 놨는지 그새야 알게 된단 말이죠. 아마추어는. 우리처럼 소시민이 모르는 저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전략적 판단이 있어서 윤석열을 저렇게 두고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죠. 저도 그렇겠어요. 왜 추미애를 내치고 왜 조국을 내치고 왜 윤석열을 저렇게 두고 있나. 뭔가 우리처럼 소시민이 생각하지 못하는 매우 고단수의 어떤 전략이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거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왜 저렇게 하지? 저건 죽는 길인데. 이거는 매우 심각한 프로그램적 사고력의 결핍입니다. 프로그램적 사고라는 뭐냐? 이 조직론적 사고에서 아주 초보적인 사고거든요. 이 사건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사건이 따라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따라 일어나고 따라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걸 프로그램적 사고라고 해요. 이거는 분석적 사고, 개념적 사고와도 또 다른 건데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으면 거기서 피가 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걸어 다니기 힘들고 거기에 물 들어갈까봐 다 이 소독약을 뿌리고 바창거를 또 갖다 붙이고 얼마간 고생해야 한다는 이 시퀀싱 나오는 이벤트들을 우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상의 경험에서. 아니 변호사를 했다며.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을 하는데 왜 그 사람을 챙겨주고 있죠? 거짓말을 그냥 어쩌다 실수로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이건 내가 사실 그때 잘 몰라서 그랬는데 사실은 그건 내가 잘못한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계속 돌려서 딴소리 하면서 계속 잘못을 또 다른 잘못으로 넘기는 짓을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뉴스타파에서 19년 7월 9일 이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윤석열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 뉴스타파가 상당히 긴 것으로
이 윤석열이 어떤 거짓말을 어떻게 했는지를 상세하게 보도했어요. 제가 조금 짧게 했는데 그래도 길어요. 한번 보세요.